2021년 2학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 강의 9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9장 1절은 매개 변수로 정의되는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수학적 사고에서 1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1변수 함수가 y는 fx 이런 모양의 함수로 표현되는 건데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xy 평면에 어떤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평면 곡선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y는 fx 이런 한 개의 식으로 다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y는 fx라는 하나의 식으로 어떤 곡선이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y는 fx라는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y 평면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개의 식으로 표현되려고 하면 x축에 어떤 점을 잡든지 그 점을 지나가는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수직선을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그 수직선은 y는 fx라는 이 식이 표현하는 이 곡선하고는 만나면 기껏 해봐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어떤 수직선이든 이 곡선을 만날 때에는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이 곡선 전체를 y는 fx라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곡선이 이렇게 연장되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곡선을 생각하면 이 곡선은 이제 연장된 이 곡선은 이 수직선을 봤을 때에는 이 수직선이 곡선을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곡선은 y는 fx라는 한 개의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쪽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곡선을 볼까요? 평면에 있는 곡선이지만 여기 수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y축 하나하고 이쪽에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직선은 이 곡선을 y축도 이 수직선도 곡선을 하나, 둘, 셋. 이 수직선도 하나, 둘, 셋. 2점 이상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곡선을 한꺼번에 하나의 식으로 y는 fx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 즉 y는 fx라는 한 개의 식으로는 전체 곡선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곡선, 그런 곡선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곡선 위에 점을 선택을 해요. 그 점의 좌표를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x, y 이렇게 두 성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점의 x좌표라는 것은 이 점을 이렇게 수직으로 x축에 떨어뜨리면 이 점에 해당하는 실수값이겠죠. 그 값이 x일 거고 y좌표라는 것은 이 점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이 점에 해당하는 y값, 실수값, 그 값이 바로 y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좌표로 표현하면 x,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이 이 곡선 위를 이렇게 움직여 갔을 때, 그 점의 x좌표가 바뀌는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을 t라는 것을 변수로 해서 ft라고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 이 곡선을 살펴보면 x의 값은 여기부터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다가 점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여기까지 뒤로 다시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시 x의 값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방법을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제3의 변수 t를 사용해서 그 t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다른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선에서 x가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해서 다시 뒤로 갔다가 이만큼 오면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걸 함수로 표현하니까 ft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x는 ft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y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y좌표는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이 값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점이 움직이면 y의 값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진행할 때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지나고 나면 다시 이만큼 떨어졌다가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gt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x, y는 ft, g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x는 ft 이렇게 써주고요. y는 gt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y는 fx라고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면 곡선, 그런 평면 곡선은 제3의 변수 t를 이용해서 x가 움직이는 방법과 y가 움직이는 방법을 각각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x는 ft, y는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t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표현됐네요. 자, 여기 변수 t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였으니까 x와 y의 식을 t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서 x와 y의 식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x, y라는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전부 연결하시면 돼요. t의 값에 계산된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연결해서 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점을 찍다, 플라트라는 뜻으로 해서 플라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플라팅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팅해서 이 곡선을 그리면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점을 서너 개만 찍어서 연결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곡선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점을 한 10만 개 정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플라팅에 의해서 곡선을 추정한다면 점을 많이 찍을수록 실제 곡선에 가깝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플라팅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하진 않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통 메이플이나 매스메티카 이런 프로그램이 점을 한 10만 개 정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걸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런 플라팅을 해볼까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 그런 주기 함수고 특징이 이 함수의 특징, 즉 이 함수가 표현하는 곡선의 특징 그것이 t가 2분의 파이씩 움직일 때마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t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거니까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그리고 2파이일 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t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대입합니다. x는 코사인 0, y는 사인 0 이렇게 표현되겠죠.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1,0이 될 거고 1,0 하는 것은 x값이 1, y값이 0이니까 x축 양의 방향 쪽에 여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여기 x값이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t가 2분의 파이일 때도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t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0,1이죠. 0,1은 x의 값이 0, y의 값이 1이니까 예, 여기 y축 양의 방향 쪽에 이렇게 점이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 있어요. 자, 그럼 t가 0일 때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를 살펴보면 이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사이에 있을 텐데 t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 곡선은 이런 방향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곡선의 방향은 매개 변수 t가 증가하는 방향이 곡선의 방향이에요. 예, 이 곡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12장에서 공간 곡선을 배울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 t가 파일 때 볼까요? t가 파이면 x의 값은 코사인 파이, y의 값은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렇다면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x축 음의 방향에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예, 이 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진행해서 곡선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곡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서 이제 곡선의 방향 얘기도 할 텐데 예,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예, 항상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방향을 특별하게 주지 않으면 양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약속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t가 2분의 3파이면 좌표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죠. 그 점의 좌표는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인 곳, 여기 예, x축 아래쪽에 점이 있고요. y축 음의 방향으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더 진행해서 이 방향으로 곡선이 움직였죠. 자, 그 다음 t가 2분의 파이일 때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t가 2파이다 그러면 예, 코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도 사인도 2파이가 주기 함수니까 코사인 2파이는 코사인 0과 같아요. 사인 2파이도 사인 0과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2파이 1이고요. 사인 2파이 0이죠. 그리고 좌표는 다시 1,0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이 곡선을 살펴보니까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같은 그런 곡선을 닫혀있다라는 뜻으로 closed 폐곡선이라고 불러요. closed curve. 예, 폐곡선. 닫혀있는 곡선이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곡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을 우리가 5개만 조사해서 그려보면 대충 곡선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원이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플라팅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원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 x는 코사인 t고 y는 사인 t죠. 그렇다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해주면 x제곱은 코사인 제곱 t, y제곱은 사인 제곱 t니까 우리가 아는 코사인 사인의 성질이 있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어떤 t를 갖다 놔도 똑같은 t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 계산해서 제곱 더했다면 항상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직교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 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것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릴 때에는 플라팅을 통해서 그려서 곡선을 추정하는 거고 플라팅을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수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려본다면 그래도 한 10만 개 이상은 그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대충 비슷하게는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6번 볼까요?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sin t, y는 sin 제곱 t, 예,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역시 플라팅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고요. 식도 사인과 사인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2분의 파이씩 끊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x가 sin t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sin t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값이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가장 클 때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x가 sin t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y는 sin 제곱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sin t가 x였죠. 그럼 그걸 제곱한 건 x의 제곱이죠.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은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그 포물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x는 범위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딱 제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플라팅 한다고 하면 역시 t가 0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한번 두 점을 선택해 볼까요? t가 0이면 이 점의 좌표는 sin 0, sin 제곱 0 이렇게 되죠. sin 0은 0이고 그렇다면 y의 값은 그걸 제곱한 거니까 sin 제곱 0도 0이에요. 그렇죠? 0,0 원점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여기 원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t가 2분의 파이일 때 한번 플라팅을 해볼게요. t가 2분의 파이면 sin 2분의 파이, sin 제곱 2분의 파이. sin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걸 제곱한 y의 값도 1이지요. 해서 점은 1,1. 1,1은 x의 값도 1이고 y의 값도 1인 이 점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는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곡선은 이렇게 t가 0일 때에서 t가 2분의 파이일 때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점만 더 플러팅해 볼까요? t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점은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si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y의 값은 그것을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점은 마이너스 1,1에 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의 값이 1인 곳. 이 점이죠. 여기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곡선은 여기부터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움직이죠. 그렇죠? 전체 포물선 y는 x제곱 중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이 부분만 이 해당하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곡선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원점이 t가 0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점, 이쪽 끝점이 t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번 보세요. 반지름이 r인 원이 x축을 따라 구를 때 원 위의 한 점 P의 위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이 x축을 따라 구른다라고 했으니까 x축을 지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원이 하나 놓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을 굴렁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이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구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굴렁쇠가 이 땅 위를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계속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굴러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이 시점에
요 지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 왼쪽에서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점을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X축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이 Y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와 있겠죠? 그때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과 여기 지면에 닿은 이 점, 이 사이의 거리가 R이겠죠? 그렇다면 지름은 2배, 2R이 되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이 Y 값은 2R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이 이 지면을 따라서 구르니까 꼭대기는 2R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갈 테니까 여기 처음에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이 점을 P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원이 굴러가면 P라는 점은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들리면서 시작하죠. 이렇게 위로 들리면서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 바퀴 굴러오면 여기 꼭대기까지 갈 거고요. 한 바퀴 굴러오면 다시 지면으로 닿을 거고요. 그 다음은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로 갔다가 지면으로 닿았다가 다시 꼭대기로 갔다가 지면으로 닿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곡선이 생겼습니다.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쪽에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 곡선을 우리는 사이클로이드라고 불러요. 사이클로이드 또는 순 우리말로 물결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반아치가 있죠. 호 모양. 이것이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다. 파동처럼 그런 뜻으로 물결선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이 곡선은 사이클로이드 또는 물결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매개 변수를 하나 선택해서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 원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굴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 굴러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굴러갔을 때 P의 자치를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이 원과 이 아치 이것이 만나는 요점이 바로 P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개 변수를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이 점 P하고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점을 C라고 쓰겠습니다. 센터 또는 센트로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P라는 점과 C를 연결하면 선분이 생겨요. 이 선분하고 이 C, 원의 중심과 원이 이만큼 굴러왔을 때 그때 바닥에 있는 점, 이 바닥과 접한다라는 뜻으로 텐전트라는 의미로 그 점을 T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T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분이 생겨요. 두 선분 사이에 각이 있겠죠. 그것을 세타라고 줄 거고 그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이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P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이만큼 이 값이 X좌표고 Y좌표는 Y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이만큼이 Y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X의 값은 이만큼에서 원점에서 T까지 거리 그리고 이 P를 수직 사용한 이곳에서 T까지의 거리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이만큼 하는 것은 이 점 P가 원점에 있다가 이렇게 굴러서 지금 접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큼 호만큼 이렇게 눌러서 붙이면 딱 이렇게 겹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면 바로 이 거리 원점에서 T까지 이 거리가 이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이만큼 계산할 텐데 이만큼은 호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호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R이고요. 이 각은 세타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각을 세타로 갖는 호의 길이죠. 반지름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호의 길이 바로 R과 세타를 곱하면 되죠. R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R 세타네요. 자, 그러면 R 세타에서 이만큼을 빼준 것이 X인데 이만큼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거니까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 거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는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형성됐어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의 이 반지름이 바로 빗변 역할을 하는 그런 변이고, 이만큼은 이 각 세타에 대해서 높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지름 r이고 높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높이는 r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똑같으니까 r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은 금방 얘기한 대로 호의 길이하고 똑같은 이 거리 r 세타에서 이 거리 r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죠. r로 묶어내고 정리하면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x 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y 값을 볼까요? y 값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는 것은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이만큼은 원의 중심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이 값이니까 이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죠. r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만 빼주면 되는데 이만큼은 역시 조금 전에 봤던 직각삼각형에서 그렇죠?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는 밑변 역할을 하는 각이에요. 밑변 역할을 하는 각이니까 반지름 r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y의 값은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역시 r로 묶어내고 정리하면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예,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을 따라 굴렸을 때 생기는, 예, 원 위에 한 점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곡선. 예, 그걸 사이클로이드라고 하고, 그 사이클로이드의 식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 방정식은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된다. 그때 매개 변수 세타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좌표를 구하는 이 점, 움직이는 이 점, P와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과 원이 이만큼 굴러갔을 때 땅에 닿은 점, 예, x축하고 접점, 그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 두 선분 사이의 각을 세타, 예, 그때 그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한 거다. 예, 이렇게 무엇을 매개 변수로 했는가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9장 1절을 공부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